그런데 날이 어두워질 무렵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거대한 불길로 커졌고 어젯밤 사이 지상층은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의 발표를 맡은 이정수입니다. 저희는 재난을 화재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화재는 알겠지만 함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재난과 컨셉, 파빌리온의 구성, 그리고 구조와 재료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 우하우스의 주제 재난의 살다는 코로나19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재난이라는 키워드를 고찰하는 목적에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표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코로나로 연간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매년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통계를 기반으로 현재도 인류에게 큰 위협인 화재를 재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아직까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동국대학교는 화재 골든타임에 대한 인지 부족, 화재 시 정확한 대피 방법의 미숙지,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겉보기식 대피 훈련을 문제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동국대학교는 어떠한 컨셉으로 화재라는 재난에 대응하였을까요? 저희는 먼저 함수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함수는 인풋값에 따라 아웃풋이 달라지는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우하우스의 박람회, 즉 엑스포적인 성격을 고민하였습니다. 엑스포, 즉 박람회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건물을 파빌리온이라 불렀던 것과 같이 동국대학교를 대표하는 파빌리온이 기존 저희 학교의 참여작들과 같은 코드, 같은 DNA를 공유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키워드를 체험으로 잡았습니다. 앞서 말한 함수와 체험을 합쳐 저희는 화재 상황에 무지한 사람 X가 파빌리온을 체험하면서 화재 상황을 극복 가능한 Y로 재탄생하는 것을 컨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모두 다른 형태인 인풋인 성인, 노인, 유아가 와도 파빌리온을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화재에 대한 교육이 되도록 파빌리온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재난체험관을 직접 가지 않아도 화재라는 상황에 대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파빌리온, 화재 함수입니다. 파빌리온의 위치는 서울 노들섬, 버스와 차에서 내렸을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중앙 계단 위로 삼았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이름으로 시공 기간부터 전시 기간까지 사이트 대관 예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컨셉을 실현하기 위해 화재의 어떠한 특성을 파악한 후 어떤 건축적인 형태로 풀어내었을까요? 저희는 재난의 시점을 불이 나는 화재 상황, 그 순간으로 잡은 만큼 화재 상황에서 사망과 탈출에 관련한 중요도 높은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화재 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만드는 연기와 열기, 피난자의 탈출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잘못된 탈출구, 그리고 급격한 산소 공급으로 인한 백드래프트 현상과 생존 가능 시간인 골든타임 등의 키워드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는 그중 중요도 높은 4가지 키워드를 뽑아 건축적 형태로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화재 상황 속 혼란과 잘못된 탈출구를 표현하기 위해 저희는 정해진 규격에 들어가는 삼각형 유닛을 먼저 정하고 미로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동선은 1에서 8 순서로 진행되며 중간중간 탈출구에 대한 단서인 초록색 천을 따라 미로를 탈출해야 합니다. 일부러 돌게 만드는 동선과 막다른 방으로 유도하는 갈림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기에 대한 표현으로 미로 내부를 높이가 다른 천들로 가득 채워 사용자가 웅크리고 살짝 일어나는 과정을 반복하여 내부를 통과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머리가 닿는다는 안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천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공간과 공간을 넘어가는 분들은 입구와 출구만 1000mm라는 폭을 갖고 나머지는 600과 400의 좁은 폭을 주어 장애물로 인하여 탈출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표현하였습니다. 백드래프트의 섬광과 같은 폭발과 탈출구로 갈수록 밝아지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 저희는 삼각형 미로 위로 걸리는 천의 간격을 옆에서 보았을 때 사진과 같은 형태로 점점 넓어지게 구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삼각형 유닛의 미로 기반으로 미로 동선을 만들고 위에 걸리는 천의 켜를 만들어 탈출구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빛을 받도록 하며 내부의 높이와 폭의 변화를 주어 화재 함수를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파빌리온을 보시죠. 마지막으로 시공, 재료,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각형 유닛을 만들기 위해 소켓과 강관을 연결합니다. 이는 해체와 재조립이 용이한 구조입니다.
그 후 천을 삼각형을 구성하는 강관에 둘러 벽면을 만들어줍니다. 그 후 크로스오버 소켓을 이용하여 천장에 연기를 표현하여 걸칠 천을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알맞게 재단한 천을 걸어 완성합니다. 현재까지 재료와 재료비를 정리한 전체 가격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약 10분 동안 튜터님의 크리틱과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수화 체험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좋은 것 같고요. 또 학교의 전통을 잇는다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먼저 좀 던지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느낌이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흥미로움일까요? 그냥 모든 정보 없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못 들었어요. 네. 저희는 일단 이게 실제 화재 상황이 아니라 화재 상황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보다는 흥미로 인해서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경각심을 얻는다는 형태로 이제 고민을 할 때. 경각심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흥미로움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미로가 두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게 두려움을 주는 공간이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질문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이제 그거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걸 그러면 결국은 마치 이제 저 공간이 어떤 화재에 대한 화재 대피의 상황의 두려움을 가진 상태로, 왜냐하면 저기를 빠져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실제 화재 상황에서는 극도의 두려움과 이게 약간 이렇게 흥분되고 약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저 상황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저걸 만들고 있는 건데, 근데 실제 그럴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잘못이 아니고 이게 이제 저 시설이 단순히 어떤 화재에 대한 체험 공간으로서의 닫힌 구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로 같은, 아이들이 들어가면 되게 미로 공간을 간 것처럼 즐거움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거에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다만 이제 화재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경험하게 한다라고 전제할 때, 그런 상황일 때는 그렇게 느끼게 하는 뭔가 이렇게 전환, 그냥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미로 같은 공간일 수 있고, 또 화재라는 상황을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만들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요소가 가미되면, 물론 이제 정보를 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정보를 줘서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부과된 내용이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저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열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열린 구조라는 말은, 그러니까 저 파빌리온이 기능하는 역할이 그냥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좀 시작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가 화재라고 하는 거를 재난이라고 딱 정의하는 이유가 뭔지,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전염병보다 화재로 더 많이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교통사고는 사실은 화재보다 더 많이 죽잖아요. 그럼 이제 교통사고도 재난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질서와 뭔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의 그 이후 단계는 파국이라고 말하고요. 거의 이제 인류가 살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상황까지 가는 걸 파국이라고 말하고, 그 전이 이제 재난인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재난의 초기를 가정할 수도 있고 약한 재난을 가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화재는 재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도 이제 산불로 인해서 꽤 많이 피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죽는 상황들도 그 산불이 엄청나서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화재를 재난으로 인식하는 그 요점이 뭔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는가. 아까 이제 뭐 파편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일상 속에 이미 재난의 어떤 요소들이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동시에 드러나면서 재난이 되는데, 화재라고 하는 것도 뭐 점점 이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산불이 일어나는 빈도수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예비된 재난이다라고 정의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저는 그 자꾸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한지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 화재를 재난으로 보는 이유, 또 그 지점을 좀 명확하게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거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그냥 이제 이제부터 화재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죽는 거는 결국은 이제 화재는 일어났다고 보고 그 다음엔 대피하는 거다라는 건데, 이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실제 화재 상황에서 이 불이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특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탐색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약간 놀이 형태의 체험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게 이제 앞서서는 이 재난과 이 위험에 대한 인식을 지나치게 가볍게 만들었다라는 측면, 좀 비판적인 관점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깨달으려고 할 때 항상 심각하고 뭐 예를 들면 화재 장소에서 내가 그 압박감, 위험을 막 느끼는 이거를 꼭 체험해야 우리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체험을 시킬 때는 이게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그걸 체험하게 만드는 것, 이런 관점에서는 일단 이게 재난에 대한 체험이지만 하나의 어떤 뭐 놀이나 어떤 체험 이런 식으로 가볍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그런 걸 이제 뭐 어떤 재난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체험 공간으로서의 특성 뭐 이것도 이제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저 앞에 서 있는 하나의 어떤 구조물로서 어떤 건축적인 시도와 제안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지금 이제 기둥은 이제 땅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안전하다고 보고, 지붕의 구조도 이제 삼각형 형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횡력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의문은 사실은 저 벽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둥과 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게 이제 그 삼각형 면을 채우고 있는 저 흰색 재료가 이제 하나의 판이 아닌 경우라면 이제 횡력에 대응하는 거는 결국은 기둥이겠죠. 근데 이제 구조 형식을 보면 충분히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그 스틸 파이프들이 이렇게 결합하는 디테일을 보면 거기가 이제 그 조인트들이 강접으로 돼 있으니까 그 강접들이 이제 부분 다 버텨주면 뭐 횡력에 대해서 버티겠죠. 근데 사실은 저 구조는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은 거죠. 강접으로 만들어서 이미 저 조인트가 이제 이 부분 요소들이 이게 보이시나요? 이 하나하나의 포인트들이 이제 강접으로 돼 있으면 이게 이제 힌지였다든지 얘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거를 이렇게 줄로 묶었다고 가정하면 이게 힌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걸 이제 용접된 걸로 이렇게 끼우게 되면 얘가 강접이니까
얘가 움직이게 되면 이것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저 포인트들이 워낙 많아서 구조적으로는 뭐 안전한 구조인데 도전적인 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조금 기둥이나 벽 부분에서 횡력에 대응하는 구조를 저렇게 위에 파이프를 용접된 파이프를 끼워서 만드는 것 말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그것까지가 이제 제가 이 작업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공감하는 부분이거나 혹은 또 뭐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얘기해 주시면 좀 토론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고, 저희가 이제 체험이라는 거를 뭐 가볍게 여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튜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버겁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때 오히려 지나고 보니 이게 그런 의미였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찾지 못한 생각도 주셔서 그건 새로 알게 되었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뭐 영상에서는 깊게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설명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미로를 통과할 때 저희는 일단 사람들이 화재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다른 재난에 비해서 골든타임 시간 내에 사람들이 충분히 위험 상황을 인지를 하고 침착하게 대피를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실정이 보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사람들이 더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서 마치 모의고사를 보듯이 어떤 것들을 피해갈 수 있고, 그런 위험들을 미리 인지를 한번 체험을 한 상태에서 실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좀 더 침착하게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할 때도 뭐 들어가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 제한을 둬서 빨리 탈출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결국 재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침착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미로의 형태로 침착하게 통과하는 것을 의도를 하고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은, 이제 투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조건 될 것 같은 구조를 좀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컨셉과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지면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가 안정적으로 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조금 더 그러면 도전적인 구조, 또 저희가 그 파이프끼리 연결되는 6개의 파이프가 들어가는 곳은 사실 기성품이 없어서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이제 도전적으로 좀 더 창의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회의를 거쳐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화재를 재난으로 바라보는 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리된 관점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도 한번 다 같이 회의를 거쳐서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질문하시죠. 네. 네, 시민참여 김정희님 말씀해 주세요. 네, 혹시 예산안 페이지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번 발표는 사실은 파빌리온 성격보다는 체험관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외형을 봤을 때 지금 PT에서 뭐 시간이 짧긴 했지만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게, 이게 공간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가에 대한 게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성과 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체험관이라는 것은 어느 성격, 뭐 교육의 목적이든 체험의 목적이든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정말 단순히 디자인적인 파빌리온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건축적으로 봤을 때 화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입구에 피난 안내도가 있다든지 이런 뭐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만약에 뭐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안전체험관이랑 별도로 사설에서 이런 거를 세워서 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격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교육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체험의 성격을 갖고 이제 동선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어떤 화재에 대한 대비 교육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근데 저희가 주 초점을 잡은 거는 사실 이게 결국에 체험관의 설계라기보다는 어떤 체험관의 비유, 파빌리온을 통해서 화재라는 재난을 대응할 수 있는 파빌리온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 좀 더 제도에 맞고 그런 어떠한 결과적으로 어떠한 명확한 성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오히려 정하는 게 더 그 파빌리온을 짓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배제를 했지만 그래도 뭐 시민 참여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한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영상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동선을 통과하면서 뭐 탈출구를 찾는데 탈출구가 실제 비상구에 달려있는 초록색 사람이 비상구를 뛰쳐나가는 것과 같은 색깔인 초록색 천을 찾아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냥 삼각형 유닛을 두 개를 합쳐놓고 그런 큰 공간들이 나오면서 그런 공간을 또 통해서 그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이제 비유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교육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좀 가볍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여서 설계를 하는데 그 말씀해주신 부분은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이게 최종 PT가 아니니까 제가 뭐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좀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 내부에 이제 천을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외부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가장 위험한 요소가 아이들이 그 천에 매달렸을 때 어느 정도를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왜냐면 저는 이제 전시관을 만들고 이런 걸 했을 때 아이들은 무조건 매달립니다. 근데 예산에서 이제 오히려 예산에 구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게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예산의 페이지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현장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되지 않고 사실은 정말 디자인적인 것만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는다면은 이게 더 PT를 듣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구조물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이렇게 도전적인 과제를 설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렌즈 피아노가 보면 그 폴리카보네이트 피라미드를 이게 그게 지붕 커버 요소로도 작용하지만 그 사선 부재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이 걸려 있는 게 천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기둥과 보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흰색 천하고 나머지 컬러 천들인데 적어도 그 흰색 천은 구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협력에 대응하는 것하고 연관해서 그런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하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경희대학교 발언해 주세요. 네, 굉장히 해당 사이트에서 체험을 통해서 어떤 화재 대피를 직접 경험한다라는 이런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 근데 외부에서 볼 때 아까 그 렌더 이미지에서 좀 너무 폐쇄적으로 보여서 체험 부스 같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좀 외피 같은 경우는 좀 투과성 있는 천으로 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반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걸 좀 사용을 해서 내부에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조금 더 보여주면 좀 더 파빌리온으로서 좀 외부인들을 수용하는 역할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비슷한 의견이 겉에서 봤을 때 좀 폐쇄적이고 과연 저 동선에 들어가기까지의 그런 관람객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제기를 돼서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